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많이 보셨죠? 네, 아까 전에 이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주제가 좀 바뀌었어요. 아까 너무 끝에 재미없는 얘기들 하셔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죠? 와우 포인트가 있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연도 좀 드리고요. 좀 더 재밌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커서를 중심으로 한 개발 자동화 동향과 시연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딱 눈에 보이는 키워드가 있죠. 자동화. 자동화. 얼마나 듣기만 해도 설레는 키워드입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알아서 척척 해줄 것만 같은. 자,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보다 좀 덜하는 거예요. 많이 덜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이 놀라실 겁니다. 아마 여기에도 혹시 개발자분들 계신가요? 개발자분들? 네, 계시네요. 아마 개발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더더욱 필요하실 거고 비개발자분들도 오늘 커서 AI를 보시고 나면은요,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소개드렸다시피 서승완이고요. 네, 요거 잠깐 넘어가서 한 번만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죠? 아까 다 소개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뭔가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OMR? 그죠. OMR하고 비슷해요. OMR의 조상격입니다. 혹시 뭔지 안다? 어디서 나왔는데? 천공 카드예요. 그죠? 천공 카드. 예, 이게 펀치드 카드라고 영어로는 부르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은 한 1달러 지폐 정도의 크기를 가졌대요. 이걸 어디에다가 쓰냐면은 옛날에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던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커맨드를. 마우스를 쓰고 키보드를 쓰고 우리가 일반적인 모니터에 오는 정보들이 다 흩뿌려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천공 카드라는 1달러 지폐 정도짜리의 크기가 되는 이 카드에다가 내가 필요한 영역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0101 데이터를 표시해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요런 걸로 우리가 컴퓨터와 소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1960년대까지 사용을 했다 그래요. 뭐 많이 보면은 한 70년대까지 쓰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천공카드라는 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죠. 1928년도에 IBM, 전설적인 컴퓨터 회사입니다. 요즘 많이 추락했지만은 IBM이 표준화했던 어떤 규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 1달러 정도짜리 지폐 정도 크기인데 여기에 한 80자 정도를 넣을 수 있었다 그래요. 문자를 A, B, C, D 이렇게 해서 80자를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에다가 80자 넣으면 끝인 거예요. 보통 이제 120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120바이트면 120자 아닌가? 아니에요. 80자에다가 중간에 이제 여기 뭐 번호를 이제 여기 번호를 표시해 주는 란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 순서를 표시해 주는 란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80자 정도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키펀처라고 부르는 분들이에요. 이런 천공 카드를 컴퓨터에다가 입력하기 위해서 이 천공 카드만 전문적으로 찍는 직업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씩 뚫는 거예요. 이 타공기를 이용을 해서. 예. 오른쪽 사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 미국 국방부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소스 코드가 담겨 있는 전공 카드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장수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이만큼의 카드를 컴퓨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꼬박 4일이 걸린답니다. 프로그램 하나 실행하기 위해서 4일 동안 그죠? 넣어야 된다는 카드를. 그럼 이거를 찍기 위해서 이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들겠습니까?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때 어떻게 했나 싶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1970년도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키펀처라고 하면서 이제 컴퓨터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다. 새로운 직종이다. 막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컴퓨터나 이런 보급들이 좀 늦었기 때문에 1970년에서야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잠깐만 더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컴퓨터에다가 A를 입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키보드에서 A 키 것만 찾아서 누르면 돼요. 그럼 화면에 A가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요, 이런 전공 카드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드 형태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번호가 있어요. 12번부터 12, 11, 0, 1, 2, 3, 4 쭉 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1번을 입력하고 싶다.
그럼 여기 1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돼요. 숫자는 쉬워요. 내가 9 입력하고 싶네? 구멍 뚫으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만드냐? A는요, 12번에다가 구멍 하나 뚫고요. 1번에다가 구멍 하나 뚫으면 A예요. 12, 11이 이제 다른 이제 약속 기호인 거예요. 알파벳 같은 것들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기호고요. 요렇게 이제 불편하게 A를 찍어서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뭘 하냐면요. 코딩을 해요. 포트란 같은 거. 그죠? 이 전공카드에다 구멍을 하나하나 뚫어서 코딩을 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전혀 불편한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브라운관 모니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CRT 모니터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들이 등장하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키보드에 걸맞는 C 언어나 뭐 이런 새로운 조금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딩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불편한지도 모르고 했었던 이 청원카드 코딩,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키보드로 하는 코딩, 심지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목도하고 있냐면요, 그냥 말 한마디로 하는 코딩의 시대까지 목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찍었어요. 구멍을 찍었고요. 그리고 코드를 일일이 썼어요. 근데 여기는요, 코드를 쓸 필요조차 없어진 거예요. 자, 이 당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최근까지 여기에 살았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이 시대에서 이 시대를 보면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야, 그때 어떻게 코드를 구멍을 하나하나 뚫어서 만들었어? 근데요,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 계속해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 그죠?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들은 아마 몇 년만 지나면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지금까지 일일이 코딩을 하나하나 다 입력해서 했지? 불과 그게 이제 한 10년 안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패친분이거든요. 제 허락 받고 제 강의에서 좀 쓰겠다 댓글을 이제 달고 가져왔는데,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챗GPT가 코드도 짜준다니. 이거 그때 엄청 신기했어요. 와, 야, AI가 어떻게 코드를 저렇게 짜냐? 근데 1년 전에는요, 챗GPT 없이 어떻게 코드를 짜니에요. 왜냐면 이제 챗GPT가 GPT 같은 모델들이 LLM들이 코드를 너무 잘 짜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도움을 좀 받는 것들이 일상화가 됐어요. 근데 그거 없이 한다고 하면 와, 야, 너 대단하다 라고 하는 수준까지 1년 전에 왔고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은 아직도 사람이 코드를 짠다니 하며 놀란대요. 어떻게 보면 한 10년 지나면은요,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행위들은 약간 좀 별난 뭐 애호가들의 어떤 고상한 취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AI 모델들이 코드를 굉장히 잘 짜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벤치마크가 있죠. 시험 문제, SW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평가하는 시험 문제, 코드 레벨의 테스트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각 모델별로 코딩을 얼마나 잘하냐 봤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좀 편향된 한계예요. 편향된 통계예요. 이게 제미나이 쪽에서 공개한 통계 자료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일 뛰어나대요. 근데 클로드하고 별 차이는 없죠. 아까 전에 이제 클로드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얘가 코딩도 정말 잘해요 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자, 실제로 이렇게 코딩을 잘하는 클로드 같은 모델,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제미나이 2.0 플래시 같은 경우도 코딩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편향된 통계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저희도 실험을 좀 해봤어요. 최근에 제미나이 나오고 나서 코딩을 얘가 얼마나 잘할까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가 물론 아직 저희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기술 스택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적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직 그래도 클로드 소네트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자,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자, 이런 모델들이 그냥 코딩을 잘해주면 뭐합니까? 그냥 우리가 모델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코딩 도구들과 통합해서 써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사실 일찍부터 나왔어요. 요게 개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툴인데요. 툴이 아니고 이제 이게 익스텐션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GitHub, GitHub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코드 공유하는 저장소. GitHub에서 만든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MS의 코파일럿이랑은 다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코드 이렇게 짜는데 옆에 이렇게 챗GPT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어서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자동으로 코드를 자동 완성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쓰다가
탭 누르면은 알아서 그 다음 코드를 써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편하니까. 자, 그리고요. 또 어떤 것도 나왔냐면요. 레플릿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에이전트입니다. 아까 계속 이제 에이전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나 대신 이 에이전트 요원이 굳은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런 컨셉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조금 신기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다가 내가 네이버 블로그와 유사한 어떤 디자인으로 내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하고 사람은 그냥 스타트 빌딩만 눌러주면 돼요. 자, 요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요. 얘가 좀 기다리면은요. 알아서 생각을 해보고 어떤 기술 스택을 쓰고 어떤 기능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추론해서 알려줍니다. 한번 LLM을 호출하는 거죠. 자, 띵킹이라고 하면서 곧 이제 모달 같은 형태로 사용자에게 이런 기능 필요하지 않으세요? 물어봐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그냥 그거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해. 체크해주고요. 자, 확인 눌러주면은요, 알아서 자기 코드를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자기가 봤을 때는 DB를 설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DB에 대한 어떤 DB를 사용할 거다 같은 것들을 해서 만들어 볼게 라고 하면서 DB의 어떤 컬럼 구조나 테이블 구조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자, DB를 다 작성한 다음에 그 백엔드를 만들고요. 뭐 이제 필요한 영역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파이썬 형태로, 그죠? 그럼 나는 블로그 홈페이지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모든 과정들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뚝딱 하고 만들어 버리는 이런 컨셉의 도구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뒷단에는 다양한 AI 모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저는요, 이런 형태는요, 사실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플릭 같이 이런 이제 코드를 자동으로 도와주는 에이전트 형태의 개념들은요, 우리가 중간에 개입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AI가 알아서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은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중간중간에서 지시를 하고 내가 필요했던 건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과정들은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플릿도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실제 사용해 보시면은 의도한 대로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커서라는 거는요, 실제로 접해보신 많은 개발자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코드 어시스턴트 도구예요. 자, 이게, 요 애니스페어라는 이 회사가 VS 코드를 포크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VS 코드라는 거는 일반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에디터입니다. 에디터이자 뭐 익스텐션 몇 개 깔면 이제 IDE 형태로까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대부분 VS 코드를 씁니다. 근데 이게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라서 이 오픈 소스를 들고 와서 여기다가 뭐 했냐면 AI 기능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여기 익숙하잖아요. 너무 잘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잘 아는 거니까 VS 코드랑 UI랑 형태들이 다 똑같고 기존에 내가 VS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을 그대로 쓸 수 있네? 근데 AI가 붙어서 너무 좋네? 라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커서 AI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앞서 보셨던 에이전트 레플릿이나 뭐 기더브 코파일럿도 좋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 자,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자, 일단은요. 요거는 기존의 기더브 코파일럿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뭐냐면은 얘가 코드를 쓰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얘가 추천을 이렇게 해줘요. 탭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착착착 완성을 해버립니다. 이 코드의 내용을 해석을 해서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 코드의 내용을 해석을 해서요. 자, 이렇게만 돼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회색으로 하면서 표시해주죠.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코드를 물어보고 자동으로 통합도 해줘요. 자, 보시면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해줄래? 어플라이 버튼만 누르면요. 자동으로 여기 통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도 내가 개발을 모른다. 나 개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실제로 시연도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기더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드를 자동 완성하거나 작성하는 거는 원래 잘했어요. 근데 커서는요, 이미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플러스 알파, 코드를 자동으로 통합하고 파일까지 심지어는 직접 만들어줘요.
자, 이게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둘 다 직접 프롬프트를 지시해야 되는데 레플릿이 그것마저 자동화해 버리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오류가 많아서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커서 같은 경우는요. 요 에이전트가 주력은 아니지만 이미 레플릿이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까지 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커서 AI를 실제로 사용한, 그죠?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분이 트위터리안인데, 본인의 따님이 8살짜리 꼬마아이가 커서 AI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해리포터와 대화하는 챗봇을 만든 겁니다. 자, 요거 영상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Everyone, and today, um, 자, 이 꼬마아이가 I'm 이게 커서 going AI예요. to show 요 you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how 오픈 to 폴더를 눌러서 code with 자기가 cursor. 작업할 Can you get 그죠? it? 공간을 불러와요. 자, 불러온 다음에 몇 가지 세팅, 이런 거 세팅은 간단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Then 개발 환경 I go 세팅해주고요. to B. 자, And 처음에 열면은 I 이런 need 게 to say 기본 페이지가 hello. 떠요. I want 근데 이 this to 친구가 만들고 say 싶은 거는 해리포터 챗봇인 거야. say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Potter 자, 커서 AI한테 instead. 해리포터라고 원래 있는 문구 대신에 그죠? 해리포터라고 말해 And then if 입력을 I do 해주는 that, 겁니다. then 자, it 그러면요. will basically 얘는 have some 코드 한 code, 줄도 안 적어요. and it 그냥 will 이렇게 하고 apply it.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요. 자동으로 여기 I'm gonna 붙어요. do command tab 붙어서 and 새로 command 고침 R. 해보면요. And now, look, 해리포터로 now it says Harry 바뀌었죠. Potter. 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해리포터를 That's gonna 스크린의 place 미들에다가 넣어라. this 중앙에 한번 넣어봐. 라고 했더니 자, 나오죠. That's gonna do 그럼 어플라이를 this, 또 눌러줍니다. I'm gonna apply, which adds it 눌러주고요. to it 그죠? 어셉트 해주면은요. and changes 한번 the 가볼게요. code that 그러면은 needs to be 글자가 중앙으로 들어갈 거예요. refreshed. 자, 이렇게 Look, 들어가죠. it's in the middle. 자, 요 And that's 과정을요. 몇 번 반복하잖아요. and 그럼 입력창을 만들고요. Um, 자, 클라우드 플레어에 있는 AI 기능을 가지고 와서 한번 넣어줄래? AI가 작동하도록 한번 해줄래? person to. And then 라고 we'll do 하면은요. all 얘가 또 the 코드를 stuff. 짜고 이거를 통합을 해서 Now, 이렇게 I'm gonna say, 실제로 Hi. 입력을 하면은 Wiki. 답변이 Hi there. 오도록 또 I'm 만든 Harry 거예요. James Potter. 자,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요. 디자인을 어떻게 해달라, 개선해달라. 그냥 명령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다가 나중에 얘가 어떤 수준까지 가냐면요. This is not 처음에 look 이렇게 like 좀 glass. 허접한 디자인으로 시작을 해서 Because I'm. Okay, now this 자, 이런 디자인 해줘, 이런 디자인 해줘 몇 번 고치니까 Oh, 어떻게 돼요? going 요런 식의 챗봇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9 자,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8살짜리 꼬마아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예쁘진 And 않아요. then look. 근데 오늘 제가 엄청 예쁘게 만드는 방법도 So 보여드릴 these. 겁니다. And I'm gonna show you so I 자, can 그러면 say. 얘가 그냥 해리포터랑 이렇게 Hi. 대화할 수 And then 있는 it's gonna 서비스를 say. 뚝딱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을 금방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커서 AI를 통해서.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GP테이블이라는 프롬프트 공유 사이트입니다. 공유 사이트인데, 자, 요거를 좀 초기에 만들어가지고 디자인이 굉장히 허접했어요. 허접해서, 이걸 좀 고쳐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동안 계속 그 수건 과제처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커서 AI를 접하면서, 설마? 하면서 이제 이걸 파일을 불러왔어요. 불러온 다음에, 야, 네가 이거를 디자인 한번 예쁘게 개선해봐. 라고 해서 3시간 만에 이렇게 바꿨어요. 예,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거든요. 요게 이제 밝기 때문에 좀 예쁘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조금 촌스러운 디자인에서 이렇게 디자인 개선하는 것도 3시간 만에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게 적용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3시간이면 엄청 빠른 거예요. 엄청 빠른 거고요. 이 3시간도요, 사실 3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하면서 했거든요. 집에서 청소하면서 밀대 한번 밀고 요청해놓고 버튼 누르고 밀대 한번 밀고 그걸 반복해서 3시간이니까 그냥 가만히 제가 앉아서 작성했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주변에 막 자랑하는 건데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이에요. 백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런 기업에서 각자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외부에 있는 솔루션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계약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이 다 없잖아요. 보통 상용 어떤 서비스들을 쓰게 되면은. 근데 맞춤형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데 사실 평소 같으면 몇 달이 걸릴 텐데
이걸 단 5일 만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예, 실제로 이 안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소통하고 뭐 재무 관리, 회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 5일 만에 만든 겁니다. 하루에 한 2시간씩 투자해서.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게임을 만들었어요. 아직 이제 막 100%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입힌 거고요. 이게 파이썬을 제가 다루기는 하지만은, 파이썬에서 이제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이 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파이 게임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몰라요. 그럼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 사실 코딩이라는 게 그래요. 뭐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렇게 뭔가 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기술 스택에 대해서 잘 모르면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전혀 모르는데 원래 파이썬은 다루니까 이제 커서 AI한테 야 파이 게임을 이용해서 내가 이런 게임 만들 건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그냥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수준까지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한번 보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개발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냐? 굉장히 쉽습니다. 자, 뭐 구글이나 아무 데나 들어가서요. 아이고, 지메일이네요. 자, 자, 그냥 커서 AI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이런 커서 AI 사이트가 뜹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for 윈도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설치 파일을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웹에서 실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자,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나오죠? 네. 요게 설치를 하긴 해야 되지만은요. 우리가 설치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 100% 무료는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게 일단은 프리로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2주간 프로 트라이얼을 줍니다. 그래서 2주간 그냥 프로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돈 내야 됩니다. 그죠? 2주 동안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유료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처음에 딱 설치를 하고 나서는요. 자, 보시면 세팅을 하래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뭘 하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들은 건드리실 필요 없고, 랭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랭귀지 for AI에다가 저는 그냥 한국어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거 그냥 사람이 쓰는 말로 한국어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한국어를 입력하게 되면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UI가 여기 지금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한국어로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AI의 응답이 한국어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한국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냥 컨티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옵션이 있죠. 그죠? 커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냐, 아니면 프라이버시 모드로 할 거냐, 내가 작성한 코드들을 얘가 학습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냐라는 옵션인데요. 프라이버시로 해볼게요. 자, 프라이버시로 선택을 하고, 자, 컨티뉴를 누릅니다. 자, 로그인 하라고 하죠? 자,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로그인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미 유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 아이디로, 어이구, 요거 제가 원래 노트북 주인 아이디인 것 같은데 돼 있으셔서 제가 그냥 로그인했습니다. 몰래 로그인했어요. 자, 여기에서 커서 AI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파란색 버튼 누르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버튼, 오픈 어 폴드라고 되어 있죠? 자, 폴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오픈 어 폴더라고 해서 간단하게 내가 작업할 폴더를 생성해 줍니다. 자, 그냥 저는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라고 해서 폴더 선택을 해줬어요. 자, 그럼 뭔가 비화면이 떠가지고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컨트롤이랑 I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옆에 모드가 떠요. 보시면은 챗 모드가 있고요. 컴포저 모드가 있고 버그 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는 일반적으로 컴포저 모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차이를 지금 시간 관계상 막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컴포저 모드가 가장 우수합니다. 챗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작업하는 이 파일 안에서만 이 파일에 한해서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반면에 컴포저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참조하거나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포저 모드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컴포저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친구한테 자, HTML로 그죠? 간단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자, 자, 우리 회사가 개발한 어떤 AI 한번 해볼까요? 커피 AI, 커피 추천 AI 서비스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라 하겠습니다. 자, 커피 추천 인공지능 서비스의 랜딩 페이지가 필요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필요한 거를 적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디자인들을 해줄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타일 시트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명시해 주는 거예요. 자, 테일윈드 CSS로 디자인해주면 좋겠어.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얘가 알아서 코드를 쓰기 시작해요. 자, 코드가 쭉 나오죠. 제너레이팅이라고 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다 나오고 나면은요, 얘가 자동으로, 그죠? 어플라이가 되거든요. 자, 초록색으로 들어갔죠. 자, 이게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걸 입력해 준 다음에 기다리고 초록색 나왔으면요, 밑에 있는 어플라이 버튼을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셉트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바탕화면에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테스트라고 만들었죠. 자, 인덱스라고 생겼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자, 그럼 일단 한번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보면은 AI가 추천하는 나만의 완벽한 커피. 아직 좀 뭔가 부족하죠? 부족해요. 디자인이 좀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해요. 자, 그냥 여기에다가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밑에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거든요. 자, 간단해요. 지금 너무 구려. 더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줘. 자, 그라데이션 효과도 넣고, 그죠? 네. 픽섬과 같은 외부 이미지도 가져와서 꾸며. 자, 섹션도 더 많이 만들어. 자,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청할 때 보시면은 제가 뭐 픽섬이라든지 섹션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아무래도 개발자가 아니시면은 별로 친숙하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요런 몇 가지 개념들만 우리가 익히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쁜 홈페이지나 서비스를 뚝딱 하고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얘가 지금 기존의 소스 코드 작성해 놓은 게 있죠. 자, 얘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뭔가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자, 커서 AI의 장점은 여기 있어요. 이거를 자동으로 통합해 준다는 거예요. 자, 통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추가 섹션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괜히 섹션을 많이 만들려 그래가지고 엄청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거의 푸터 나온 거 보니까 다 나왔습니다. 자, 얘가 다 작성하고 나서 똑같이 초록색으로 뭔가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초록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빨간색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초록색은 얘가 추가를 한 거고요. 빨간색은 기존 소스에서 지운 거예요. 이거를 자동으로 통합해서 어디에 이 소스를 배치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자기가 붙여 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쭉 붙여 넣었죠. 빨간색, 초록색. 자, 다 됐습니다. 자, Accept All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다시 아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은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안 맞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아까 전이랑 좀 폰트 같은 것도 더 예뻐졌고요. 자, 내려가 보면은 특별한 기능, 이용 방법, 사용자 후기까지 만들었어요. 김서연 커피 애호가, 이준호 바리스타, 막 내용까지 만들어서 무료로 시작하기 커피 메이트, 서울시 강남구 커피로랍니다. 자, 이런 것까지 더미 데이터로 자기가 다 채워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 방법이나 후기, 이런 각각의 다 원페이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시작하기를 지금 눌렀을 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 페이지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한테 간단히 여기서 그냥 추가로 요청하면 됩니다. 시작하기를 눌러도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시작하기 페이지를 만들고 메뉴에 연결해줘. 시작하기 페이지에는 로그인이 떠야 해. 소셜 로그인도 지원하게 해줘. 디자인만 만들어봐. 자, 일단 디자인만 만들어 갈게요. 안 그러면 얘가 기능까지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좀 욕심을 많이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내가 필요한 기능을 순서대로 지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요. 지금 우리가 작업 중인 공간은 뭐예요? 인덱스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로그인 HTML을 따로 만들어요. 파일을. 여기 만들어졌죠. 방금 인덱스밖에 없었는데 로그인이라는 파일도 자기가 생성하고요. 여기 이제 메뉴도 인덱스에서 고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accept all 눌러주고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 생겼죠. 자, 인덱스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누르면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카카오, 네이버, 구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실제로 지금 로그인이 동작하지는 않아요. 이 동작하는 기능을 또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JS라든지 아니면 뒤에 백엔드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API로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동작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얘가 너무 잘 알아요. 자, 예를 들어 이 친구한테 그냥 코드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로그인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거야? 그죠? 나는 전혀 몰라요. 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실제 백엔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JS 코드를 그죠? 자,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행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자, 실행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요. 보시면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이걸 실행해 봤는데 실행이 안 돼라고 하면은 패키지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뭐 혹은 이런 뭐 노드 환경이 세팅이 안 되어 있네요라고 하면서 세팅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이런 것들 만약에 런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터미널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개발 환경도 바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금방 우리가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심지어는요, 어떤 것도 되냐면요, 이런 것도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좀 마음에 드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홈페이지를 우리가 캡처해서 주는 것도 돼요. 자, 우리가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캡처가 된 건가? 잠깐만요.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네. 캡처가 자, 캡처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UI 디자인을 구글에서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구글 이미지 같은 데 보면은 막 돌아다니는 UI 디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UI 뭐 CX 뭐 이런 거 해볼까요? CX 말고 뭐 홈페이지 UI 디자인 뭐 이런 거 괜찮네요. 자,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냐면은 자, 얘가 그냥 새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이미지와 유사하게 유사한 디자인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자, 어, 테일윈드 CSS를 이용하고 별도의 퍼스널 HTML로 만들어 봐. 자, 같은 내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미지도 줬잖아요. 그럼 이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조각조각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만들어봐 같은 것들도 너무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어쨌든 몇 가지 요금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프리 요금제로 방금 사용을 했다면은요. 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주 동안만 주어져요. 결국에는 우리가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결제를 하더라도 이게 속도 제한이 있어요. 무제한인데 500번만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을 넘어서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추가로 결제할 수 있어요. 저는 한 60달러씩 내는 것 같아요. 20달러인데 3번 결제하면은요. 이게 한 1500번 빠르게 주거든요. 아니면 엄청 느려서 쓰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챗 모드랑 컴포저 모드가 있는데 컴포저 모드 같은 경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일, 아까 로그인 파일도 얘가 따로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가 아닐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역시 뭐다? 클로드 3.5 소네트를 써요. 그러니까 커서 AI라는 거는요, 결국 서비스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AI 모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드 3.5 소네트라는 모델로 동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코드를 굉장히 잘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오늘 이거 보시고 나서 와, 커서 AI 가지고 좀 뭔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요거예요. 테일윈드 CSS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즘은 코딩이라는 게 추세가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안 만들어요. 미리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나 어떤 뭐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을 들고 와서 어떤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생태계들이 엄청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일윈드 CSS는 디자인을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뭐 클로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커서 AI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청할 때 야, 테일윈드 CSS로 좀 예쁘게 만들어 봐 라고 하면요 훨씬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테일윈드 CSS라는 거 계속 입력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대구 사과를 소개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 하면은 보셨던 것처럼 컴포저에서 하게 되면 얘가 만들고 어세트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만들더라. 자,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다. 그죠? 특별함을 작성한 섹션에도 이미지를 넣어달라. 그럼 이미지를 고치고요. 이미지가 원래 깨져 있는데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외부에 있는 픽섬이나 플레이스홀더 같은 이런 사진 API들을 써라. 라고 해주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이미지 파일을 준 다음에 그 이미지 이름을 알려주면은요. 그걸로 또 교체를 해 줄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빠르게 한번 보시면요. 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넣은 다음에 이거랑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면 일단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별로 안 유사하죠. 별로 안 유사한데 더 비슷하게 해봐. 라고 하면 사람 사진도 넣어주고요. 자, 몇 가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번 고쳐봐. 자, 이건 이렇게 고쳐봐. 몇 번 요청하는 거예요. 어셉트. 자, 그러면 유튜브 영상도 가지고 오고요. 이 영상을 한번 넣어볼래? 하면 이렇게 영상도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책 모양도 캡처해서 자, 이렇게 책도 한번 넣어봐. 라고 하면요. 야, 또 책도 짜요. 어, 짰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걸 캡처합니다. 야, 이거 이상해. 그러면요. 또 이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요. 자, 커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바꾸고 밑에도 이런 섹션을 넣어줘. 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섹션을 만들어주고요. 자, 밑에, 그죠? 우리가 지도나, 그죠? 오시는 길 같은 것들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금방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그다음 메뉴바나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서 해보자. 같은 것들을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을 그냥 저는 코드 한 줄 쓰지 않고 커서 AI에게만 자연어로 요청해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심지어는요, 요것도 돼요. 우리가 GPT-4o 같은 이런 AI를 연결해서 챗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도 너무 쉽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거는 JS로 만들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이런 것들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배포를 하시게 되면 좀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JS
완전히 그냥 겉에다가 다 API 키를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 별도로 이제 백엔드 서버를 쓰셔야 되는데 자, GPT-4를 연결해서 응답을 받아오는 챗봇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오픈 AI 플랫폼에서 가져온 API 키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해서 자, 금방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안녕하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해주는 거.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은요. 또 콘솔에 있는 오류를 복사해서 넣어주면은요. 또 고쳐요. 자기가 알아서. 예, 오류를 자기가 수정하고 새롭게 작성하는 것까지 가능하더라. 자, 요거 한 가지 팁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거 커서 AI 사용하실 때 위에 톱니바퀴 버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톱니바퀴 버튼 있거든요. 이게 설정 메뉴입니다. 여기 설정 메뉴 딱 들어오시면은요. Rules for AI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리 이 AI 모델에다가 날릴 시스템 프롬프트, 그러니까 미리 설정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입력했던 한국어, always respond in 한국어, 항상 한국어로 응답해라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근데 이걸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걸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항상 그죠? 디자인은 디자인은 어이구 테일윈드 CSS를 사용해라. 항상 디자인은 예쁘고 세련되게 해라. 같은 것들을 미리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명령할 때 굳이 이런 걸 명시하지 않아도 굉장히 테일윈드 CSS를 이용해서 예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런 걸 해주는 룰 세팅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어떤 걸 하면 편하냐면요. 이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AI를 연결한다고 가정하고, 그죠? 미리 API 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야, API 키는 이런 거 써야 돼. 그리고 모델명은 이런 거 GPT-4를 무조건 써야 돼. 그 다음에 여러 번 대화로 오갈 때는 대화 내용을 항상 저장해. 같은 내용들을 미리 넣어주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커서에다가, 야, 내가 AI 서비스 만들 건데 연결해줘. 라고 하면 알아서 연결해줘요. 요런 것까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그러면 커서 룰을 세팅하게 되면은 언제든 추가 지시 없이 세팅된 대로 어떤 깔끔한 코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현업에서 실제로 쓸모가 가장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최근에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파이썬 열풍이 불 때가 있었잖아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막 업무 자동화해야 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파이썬 공부하고. 근데 어땠습니까? 모두가 파이썬을 잘했나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파이썬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도 커서로 해준다는 거예요. 파이썬 환경 여러분들 세팅하시고요. 그냥 요청합니다. main.py라는 파일 만들었는데 이 뉴스 사이트에 있는 기사 목록과 기사 썸네일 링크를 추출해서 CSV로 정리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줘 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뒤에다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명시해주면은요 더 잘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모른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챗GPT나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 건데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해?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그걸 명시해주면은 더 잘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명시해서 만들어주면요. 성공적으로 저장됐다 그러는데 0개의 기사래요. 제가 분명히 링크를 줬는데 이 링크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죠. 못 가져와요, 기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거를 소스 코드를 주면 돼요, 그냥. 그 뉴스 사이트에 소스 보기 눌러가지고 소스 코드를 다 넣어요, 여기다가. 커서한테. 야, 이거 줄 테니까 분석해서 한번 수정해봐라고 하면은요. 이 코드에 맞게 어떻게 이제 뷰티풀스 프로 파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쳐서 로직을 수정했다 그러잖아요. 해줘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다 크롤링이 됩니다. 요거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해야 되는 매크로 같은 걸 만들 때도 커서로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셀레니움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크롤링하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크롤링이 안 되는 것까지 실제 마우스를 막 클릭해서 크롤링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동적 크롤링도 지원해 줍니다. 그럼 순식간에 이렇게 쿠팡에 있는 쇼핑 데이터를 뽑아오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그거를 뭐 파이썬에 있는 매트플로립 같은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보라거나 이런 문제들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뭐 오류가 발생한다면은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 내용을 넣어주면은요, 요거 그죠?
디버그 위드 AI나 add to chat을 이용해서 오류 내용을 넣어주게 되면은 오류를 또 알아서 고치기도 하니까요. 충분히 내가 코딩을 잘 몰라도 그죠? 한 번쯤 해볼 만하다.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차근차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코딩을 원래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거 못 만들었거든요. 크롬 익스텐션. 크롬에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내가 이런 크롬 익스텐션을 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 단기적으로 해볼까? 라고 하면은요. 자, 처음부터 알려줘요. 그죠?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하면서 구조를 자기가 만들어요. 자, 이걸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요. 이거 어떻게 크롬을 넣을 수 있지 하면 크롬을 넣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자, 이대로만 따라해서요. 제가 뭘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유튜브 다운로더. 이런 것들도 쉽게 커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커서에 대한 이야기, 커서를 이용해서 코드를 쉽게 좀 다루고 여러분들이 꿈꾸던 기획만 하던 그런 내용들을 바로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나? 또 여기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많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접속해 계실 테니까요.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AI 도구를 이용해서 매번 개발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 머리가 굳어버리는 거 아닌가? 얘가 알아서 다 해줘버리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기우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인류 철학사 역사의 엄청 최고의 지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단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어요. 왜 생뚱맞게 이런 얘기냐? 소크라테스가 책을 쓰지 않은 이유는요. 책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은 나쁘고요. 책은 없애고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책에 있는 것만 보고 책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가 굳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소크라테스가 보시면 웅변을 하는데 내용을 적어서 대본을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책이라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어떤 역사, 지혜의 어떤 보고로서 문명의 어떤 그 전수자로서의 기능들이 굉장히 커졌던 것처럼 이런 AI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던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오히려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요 대사 하나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되게 웃긴 말이에요. 요새 세상은 일찍 죽은 귀신도 원통할 것이다. 자, 이걸 누가 했는 말이냐면요. 제가 그 경북 영주에 한번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젊은 인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청받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경북 전문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대학교라고 하면은 아니 뭐 이제 대학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그 노인분들이 계신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막 교환을 다 뜯어 고쳤었는데 그때 이제 AI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오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강사님, 예. 요새 세상은 일찍 죽은 귀신도 원통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거예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사람이 다 손으로 일일이 했던 일들을 AI가 이제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편해나는 거예요. 기존에 그걸 못 겪어보고 죽은 사람들도 억울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그죠? 이분들이 떠올랐어요. 아, 일일이 코딩을 타공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전공 카드를 하나하나 뚫으면서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커서 AI로 쉽게 그냥 말 몇 마디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심지어는 앱을 만드는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주 특별한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커서 AI와 같은 이런 도구들 많이 활용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물들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제 파트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뒤에 토론 시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